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도 피곤하고 몸은 무겁고 손발과 얼굴에 부종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본 원인은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활성산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간에 활성산소란 무엇이고 활성산소를 최소로 만들고 제거하는 것은 최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만성피로와 부종의 증상을 개선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활성산소를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이 시간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활성산소와 항산화제가 있는데요. 활성산소는 질병과 암을 일으키고 항산화제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활성산소란 여기 원자의 그림이 있는데요. 원자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혼자 있는 전자가 있습니다.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 이런 전자를 가진 원자를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원자로부터 전자를 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쌍을 이루고 안정합니다. 이 원자는 다시 주위에 있는 원자로부터 전자를 뺐고 이 원자는 또 주위에 있는 원자로부터 전자를 뺐습니다. 이렇게 전자를 뺏고 뺏기는 과정이 무한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염증이 일어나고 세포의 기능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활성산소인데요. 대표적인 활성산소 세 가지가 이것입니다. 과산화 라디칼, 슈퍼옥사이드 아나이온, 과산화수소, 우리가 소독약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수산화 라디칼, 하이드록실 라디칼,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활성산소입니다. 이것은 산소와 물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산소가 있고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전자를 한 개씩 받아가면서 이렇게 과산화 라디칼, 과산화수소, 수산화 라디칼, 그리고 물 이렇게 됩니다. 이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물이 서로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이 물질들이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게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여러 세포 대사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세포 대사 과정은 숨쉬고 소화하고 심장 뛰고 생각하고 이런 정상적인 세포 대사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염증 과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방사선을 쬐어도 일어나고 약물이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대사 과정은 산소가 물로 이렇게 천천히 바뀌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방사선을 쬐면 반대 반응입니다. 물이 산소로 가는 이 방향으로 가면서 이런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이 철과 구리의 이 활성산소 촉매 반응입니다. 우리 몸에는 항산화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효소,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효소,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과 기타 이런 많은 항산화 시스템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즉시 중화시켜서 질병을 예방해 줍니다. 문제는 다량의 활성산소 생성입니다. 촉매에 의한 활성산소 생성은 보통 속도의 100만 배 이상 폭증합니다. 중금속이 촉매 역할을 하는데 철분이 대표입니다. 제가 그래서 철분을 함부로 드시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산화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치료는 중금속을 제거하는 것이 치료입니다. 중금속을 제거하는 것이 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 동맥경화 부위에는 반드시 철분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중금속도 있죠. 이 철분이 이 촉매 역할을 해서 활성산소를 다량으로 만들어내고 이것이 염증을 계속 유지시키고 동맥경화가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꼭 중금속을 빼내는 치료를 하는 것이 근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활성산소가 어떻게 피로감 부종을 일으킬까요?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과산화시킵니다. 산화를 많이 시키는 것이 과산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세포막 기능이 저하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세포막이라 하고 세포막 안과 밖에 여러 가지 물질의 농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칼륨은 세포 안이 세포 밖에 비해서 30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막에서는 부지런히 펌프가 작용합니다. 그런데 세포막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농도차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결국은 이 안으로 수분이 밀려 들어와서 세포가 부종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이 세포가 에너지 생성을 못하면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한 중요한 것은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 돌연변이가 생기고 이게 축적되면 암까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만성피로와 부종은 암을 일으키는 전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철분이 존재하면 활성산소가 100만 배 이상 폭증하는 그 반응이 펜톤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이가철과 과산화수소가 만나서 삼가철과 수산화 라디칼이 만들어지는데, 이 수산화 라디칼이 활성산소 중에서는 가장 독성이 강합니다. 이 수산화 라디칼이 100만 배 이상 폭증하면 여기 이 동맥경화 플라크가 보이죠. 이 플라크 속에 철분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중금속도 들어 있습니다. 이 철분이 펜톤 반응에 의해서 수산화 라디칼을 폭증시킵니다. 그러면 염증이 계속되고 동맥경화가 계속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는 항산화제만 먹어서는 안 되고 이 철분을 제거하는 킬레이션 치료를 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중금속 제거 약물이 EDTA라고 합니다. EDTA와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을 함께 주사하면 이 중금속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면 활성산소가 폭증하는 것이 멈추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인체의 자가 회복력에 의해서 서서히 동맥경화가 줄어듭니다. 킬레이션 치료는 보통 수개월에서 2년 이상 걸릴 수 있고 최고 치료 효과는 치료 종료 후에 수개월이 지나서입니다. 왜냐하면 자가 치료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EDTA 이 분자 구조식이 있고 가운데 이 M은 이 중금속, 메탈, 중금속을 꽉 물고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활성산소를 생성을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요. 염증이 있는 음식 안 먹기, 당분이 많은 음식, 첨가물, 굽거나 튀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잠 잘 자는 것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몸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줄이고 중강도의 운동, 그리고 영양제도 필요합니다. 이 가공식품, 첨가물이 많은 가공식품, 이런 음주, 그리고 이런 당분이 많은 이런 음식들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음식들입니다. 야채가, 그리고 싱싱한 과일, 그리고 곡식, 그리고 두부, 된장국, 청국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피로와 부종, 그리고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인 활성산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활성산소 생성을 예방하는 방법은 좋은 음식을 먹고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채소나 과일은 과거에 비해서 비타민, 미네랄 함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영양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협심증이나 뇌졸중, 심근경색증, 말초혈관 폐색증, 경동맥 플라크, 이런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런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금속을 제거하는 치료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